안녕하세요. 퍼스널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출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막상 잘못된 정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돌출입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비전문가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해요. 케이스별로 다양하게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결론만 듣고 싶은 분들은 영상 뒤편에 체크리스트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와 턱 끝에 자를 대었을 때 입술이 닿으면 돌출입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코와 턱 끝을 연결한 선을 E라인 또는 에스테틱 라인이라고 교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 이 진단은 코와 턱 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돼요. 물론 코와 턱 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해요. 똑같은 구강 구조를 가져도 코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입이 돌출로 보일 수도, 반대로 코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이 꺼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진처럼 위턱의 돌출 정도는 전부 동일한데 상대적으로 턱이 뒤로 밀린 무턱이냐 턱이 앞으로 나온 주걱턱이냐에 따라서 위턱의 돌출 정도가 느껴지는 바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 코와 턱 끝만 가지고 진단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무턱에 맞춰서 돌출을 계산했더니 과도하게 입이 꺼져 보인다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세요. 또 광대나 사각턱 유무, 얼굴의 지방 정도라든지 얼굴의 너비, 얼굴의 깊이 이런 건 모두 다 돌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이런 전반적인 얼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코, 입, 턱 끝만을 기준으로 돌출을 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위한 전문적인 분석을 할 때도 코와 턱 끝을 연결한 선 외에도 다양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이 이 방법을 모두 다 고려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을 모두 알고 적용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얼굴을 단순히 2차원 옆모습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후에 엑스레이상으로는 예쁘지만 본인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2차원적으로 얼굴 옆모습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각선 옆모습이나 앞모습 같은 3차원적 얼굴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하거나 표정을 짓는 등 움직임까지 고려한 4차원적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가 돌출 그러면 앞뒤로 튀어나온 얼굴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석해보면 수직적 돌출을 동반한 돌출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사진 속 얼굴을 보면 옆모습 보고 판단했을 때 돌출입 교정이 필요하다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이죠. 그런데 이분의 정면 사진을 볼까요? 웃을 때 유독 잇몸이 많이 보이는 위턱뼈가 긴 수직 돌출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런 수직 돌출을 아래턱에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아래 입술 전체 길이보다 아래 턱뼈의 길이가 긴 경우를 아래 턱뼈 수직 돌출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짧은 연조직으로 이 아래 턱뼈의 치아까지 가려야 되니까 이 다무는 근육을 써서 항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서 이 턱 끝에 호두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보상적으로 입꼬리는 내려가게 되고요. 이렇게 수직적 돌출 때문에 좋지 않은 얼굴 근육이 발달한 얼굴을 긴 얼굴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전후방적인 돌출 없이 이 수직 돌출만 있는 경우에는 E라인상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실제로 보면 인매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뾰루뚱해 보여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후방적인 돌출과 수직 돌출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긴 얼굴 증후군의 경우는 아래 턱뼈가 길어지면서 뒤로 밀리면서 이 무턱 동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턱이 뒤로 밀리면서 무턱처럼 보이는데 이 다무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연조직이 얇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무턱처럼 보이게 돼요. 거기에다가 입은 더 돌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 속의 이 환자분도 이 라인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이 들어갈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치과에서 발치 교정을 추천받기도 하였고요. 그렇지만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이분은 돌출입과 동시에 수직적 긴 얼굴을 가진 경우로 턱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케이스세요. 그래서 얼굴 축소 교정을 통해서 아래 턱뼈 길이를 줄여 턱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비발치로 돌출을 개선하는 걸로 치료 계획을 짰어요. 비발치로 교정하였지만 턱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면서 돌출이 개선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입 주위에 어색한 근육들이 모두 사라진 게 보이시죠? 실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턱끝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얇아졌던 연조직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원래의 두께를 회복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만약 이분은 일반적인 전후방적인 돌출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턱끝에 맞춰서 입을 넣다 보면 입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입술이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개선이 되면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웃을 때 모습이 예쁘지가 않아요. 웃으면 자연스럽게 광대랑 턱끝이 앞으로 나오면서 입이 살짝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이 더 그늘져 보일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라 워낙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으니까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나이 들어 보일 경우가 많아요. 돌출입을 판단할 때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하거나 웃을 때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해요. 아름다움은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스러울 때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럼 돌출입을 자가 진단할 때 고려해야 될 기능적인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코로 숨 쉬는데 문제가 없는데 평소 입을 다물기 힘들어서 벌리고 있다. 입을 다물면 턱끝에 힘이 들어가고 입꼬리가 처진다. 가만히 있는 표정이 뾰루퉁해 보이고 주위에서 화가 났냐고 물어본다. 입술이 잘 마르고 말할 때 침이 튄다. 이런 경우에는 돌출입, 특히 수직적 돌출을 동반한 가능성이 높아요. 구강주의 연조직이 내 치아와 골격을 다 감싸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치아가 많이 보이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위턱뼈가 수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돌출입 교정 후에는 기능적으로 회복되어서 입 다무는 게 편안해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입 주위에 좋지 않은 근육이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매를 예쁘게 하는 얼굴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더 건강한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돌출입을 자가 진단할 때 체크해야 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돌출입일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문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개개인의 표정 습관이라든지 근육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댓글로 본인이 가는 치과 원장님은 이런 치료를 추천했는데 괜찮냐는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실제 보지 못한 저보다 직접 진단한 원장님이 100만 배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점은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